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한국 청년의 기적 같은 귀환. 숨겨진 상처를 통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사는 17살 한국 청년 김유한 군의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양쪽 귀가 없어 평생을 고통받던 이 청년이 한국 의료진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귓바퀴가 없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의 주인공 김유한 군은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선천적으로 양쪽 귓바퀴가 없이 태어난 유한 군. 병원에서는 청력에는 큰 문제 없지만 외형적인 부분은 나중에 수술로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부모님이나 어린 유한 군에게는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상상하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국에서 자랄 때 유한 군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자아이인데도 머리를 길게 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귀가 없는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머리카락이 얼굴 옆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은 매일같이 놀렸어요. 왜 여자처럼 머리를 길러? 계집애 같아. 처음엔 웃어넘기려고 했지만 그런 말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어지니까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되었어요. 놀림은 점점 유한 군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학교에 가는 게 싫어지고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기 어려워졌죠. 유한 군은 소심해졌고 무엇이든 시도해 보려는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대신 혼자 방에 앉아 바이올린을 켜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바이올린만큼은 유한 군에게 숨 쉴 틈을 주는 유일한 친구였죠. 부모님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가족 모두가 유한 군만큼이나 힘들었거든요. 부모님은 오랫동안 고민하셨어요. 결국 더 넓은 환경에서 그리고 유한 군의 음악 교육을 위해 독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생활 전반이 바뀌는 일이었지만 부모님은 더 이상 유한 군이 상처받으며 자라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부모의 마음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독일 베를린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응해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아무도 유한 군의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놀리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그냥 유한이라고 불렀고 어떻게 머리를 깎았는지는 관심도 없었죠.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가시 같은 것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한 군의 운명을 바꿀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희망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유한 군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방송 다큐멘터리를 보시게 된 거예요. 내용은 한국의 의료 기술과 세계적인 의료 관광 성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빅5 병원이 소개되고 각 진료과의 세계 순위와 성과들이 가득 나왔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죠. 우리나라 의료가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네. 방송을 다 보고 난 부모님은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였어요. 우리나라 의료진의 실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멀리 독일에 있는 한 가족에게까지 희망을 전해준 거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 김지용님과 어머니는 유한 군 옆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유한아, 한국에서 너 귀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할 수 있대. 정말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대. 그 순간 유한 군의 마음속에 오래 잠들어 있던 희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17년 동안 포기하고 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죠. 부모님은 곧바로 한국의 의료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상담을 신청했어요. 하루 만에 바로 외국인 환자 관리 코디네이터 손지영 선생님이 한국어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유한 군의 상태, 독일에서 받은 진료 기록과 수술 가능성에 대해 차근차근 묻고 정리해 주셨어요. 성형외과 권지창 교수님께 바로 전달드리고 하루 안에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의료진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그 신속함과 세심함에 부모님은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권지창 교수님의 답변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환자의 상태와 나이를 고려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한 줄의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긴 시간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희망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코디네이터 손지영 선생님은 다음 단계로 바로 화상 상담을 잡아주셨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시차를 고려해 시간까지 세심하게 조율해 주셨고 모든 연결이 매끄럽게 이루어졌어요. 화면 속 권지창 교수님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요한 군의 상태를 설명하며 수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이는 자신의 갈비뼈 연골을 이용해 양쪽 귓바퀴를 만들어주는 자가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길지만 회복이 잘 되면 자연스러운 모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요한 군은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다고 해요. 귀가 생긴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친구들 앞에서 당당히 머리를 묶을 수도 짧게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요한 군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요한 군의 희망이 독일 베를린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요. 학교 상황, 개인 레슨 그리고 일상생활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 컸지요. 드디어 꿈의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피곤했던 몸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장 한쪽에서 코디네이터 손지영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김요한 씨죠? 먼 길 오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낯선 공항이 순식간에 익숙해지는 듯 했다고 해요.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새로 밟은 한국의 땅.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의료진의 따뜻한 마음이란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죠. 병원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손지영 선생님은 앞으로의 일정을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수술 전 검사를 시작하고 모레 수술 예정이에요. 오늘은 병실에 가서 푹 쉬도록 해요. 부모님은 그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로비의 규모와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모두가 질서정연했고 환자에게 친절했습니다. 안내해주는 간호사, 휠체어를 밀어주는 직원, 지나가다 미소를 건네는 사람들까지. 요한 군은 병원이라기보다 하나의 작은 마을 같았다고 표현했어요. 정말 우리나라 의료시설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병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멀리 한강이 흐르는 것이 보였어요. 부모님은 짐을 풀며 여기라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검사 일정이 시작됐어요. 피 검사, 심전도, 청력 검사, 흉부 촬영. 하나하나 꼼꼼하게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세밀한 검사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검사실마다 만난 의료진들은 요한 군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었고 웃으며 격려했어요. 요한 군 멋진 청년이시네요. 그 말들이 요한 군 안의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의료진들이 모여 요한 군의 케이스를 논의했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의료진의 팀워크입니다. 수술 전날 밤 권지창 교수님이 직접 병실로 찾아오셨어요. 요한 군 내일 긴 시간이 될 거야. 하지만 우리 팀이 함께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교수님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었겠죠. 그날 밤 요한 군은 창문 밖 서울의 불빛을 오래 바라봤다고 해요. 베를린에서 보던 하늘과는 다른 조금 더 따뜻하고 가까운 빛이었다고 해요. 내일이 지나면 자신의 모습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을 감는 것이 아까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채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요한 군은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을 거예요.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수술이든 늘 긴장되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요한 군의 생사를 가르는 8시간은 그야말로 숨죽이는 시간이었지요. 수술 당일 아침 병실 안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손지영 선생님이 준비해준 환자복으로 갈아입었고 간호사가 요한 군의 팔에 수액 라인을 연결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고 했어요.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조용했어요. 차가운 바퀴 소리만 울렸고 그 소리에 맞춰 요한 군의 심장 박동이 커졌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부모님은 요한 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잘 다녀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이미 젖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모든 감정은 오직 아들 요한에게 집중했을 거예요. 수술실 안에는 빛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바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권지창 교수님이 마스크 너머로 눈을 맞추며 말씀하셨어요. 요한 군, 이제 우리 시작해 봅시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요한 군은 마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술은 갈비뼈 사이에서 연골을 채취해 양쪽 귓바퀴의 틀을 만드는 고난도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수술인지 아시나요? 정말 우리나라 의료진의 실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술이에요. 시간이 흐르며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는 부모님의 손이 서로의 땀으로 젖어갔습니다. 긴장 속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에도 눈을 번쩍 들었죠. 8시간. 정말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술 막바지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기 직전 요한 군의 호흡이 급격히 불안정해지며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심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안이 순식간에 비상사태가 되었어요.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전공의와 간호사까지 모두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정지, 에피네프린 준비, 제세동기 대기. 대기실에 있던 부모님은 전혀 이 상황을 알 수는 없었어요. 그 상황을 나중에서야 전해 듣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요한이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상태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17년 동안 키워온 아들이 수술대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상황.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 의료진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권지창 교수님과 마취과 의료진 그리고 간호사들의 완벽한 팀워크로 심폐소생술이 계속되었어요. 1분, 2분, 3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분 뒤 요한 군의 심장이 다시 안정되고 호흡이 돌아왔어요. 수술실 안에서 작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요한 군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 관리를 이어갔어요. 대기실에서 가슴 조이며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던 부모님은 권지창 교수님의 힘든 모습을 보곤 그저 두 손으로 부여잡고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조마조마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부모님은 그제야 긴 숨을 내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살아있어. 다행이야. 그 말이 반복되며 대기실의 공기마저 눈물로 젖어갔어요.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현실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하루하루는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요한 군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하얀 천장과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붓기와 통증이 있었지만 숨을 고르게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요한아, 깨어났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한 군은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엄마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권지창 교수님은 매일 회진 때마다 요한 군의 상태를 세심히 확인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습니다. 부종도 예상 범위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 표정을 환하게 바꾸었어요. 수술 부위가 잘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세심한 관리가 바로 우리나라 의료진의 장점이에요. 수술만 하고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죠. 중환자실의 간호사들도 정말 대단했어요. 24시간 교대로 요한 군을 지켜보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거든요. 요한이 오늘 얼굴색이 더 좋아졌네.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부위를 열어보는 날이었어요. 간호사와 전공의들이 하나둘 모였고 권지창 교수님이 직접 거즈를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과연 수술이 성공했을까요? 요한 군의 새로운 귀는 제대로 만들어졌을까요? 좋아요, 혈색이 아주 좋습니다. 권지창 교수님의 목소리가 울렸고 곧 간호사들의 조용한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부어있는 상태였지만 분명 귓바퀴의 형태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피부색도 고르고 괴사로 의심되는 부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아버지 김지용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잠시 울음을 삼켰습니다. 17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간직했던 아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어머니는 요한 군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요한아, 드디어 귀가 생겼어. 그 순간 요한 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터져나왔다고 해요. 17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된 거죠. 전공의 선생님이 작은 거울을 가져다 주었어요. 요한 군이 처음으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양쪽에 귀가 있는 완전히 새로운 요한 군이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간호사들도 함께 울먹였다고 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겠죠? 권지창 교수님이 요한 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야. 당당하게 살아가렴. 이후 요한 군은 조금씩 일반 병실로 옮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었지만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만큼은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귀에 윤곽이 보인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대요. 17년 동안의 콤플렉스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힘입니다. 요한 군은 새로운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자 중환자실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유와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낯설지 않게 다가왔어요. 병실 침대에 앉아 있으면 그동안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간호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요한 군의 상태를 확인했고 상처 부위 소독을 해주었어요. 요한이 오늘도 잘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 말들이 요한 군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손지영 선생님은 병실로 찾아와 독일로 돌아간 뒤 치료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퇴원할 때 의무 기록을 모두 복사해서 드릴 거예요. 베를린 병원에 전달하면 이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심한 배려가 바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특징이에요. 환자가 끝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주는 거죠. 하루는 거울 앞에 서서 요한 군이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아직 붓기가 남아 있었지만 분명 양쪽의 귓바퀴의 모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요한 군을 괴롭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머리를 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놀림을 피하려 숨었던 날들, 바이올린을 켜며 혼자 눈물을 훔치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서서히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요한 군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거울 속에 새로운 자신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래,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는 요한 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친구들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길 바란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앞으로 내 머리 스타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 말이 요한 군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17년 동안 자유롭게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날 이후 요한 군은 병원 복도를 걸을 때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들고 다녔어요. 몇몇 의료진이 지나가며 요한이 오늘 표정이 다르네라고 말해주었죠. 그 말이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다고 해요. 병원 생활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체온 재고 혈압 체크하고 상처 소독받는 것들이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요한 군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싶어졌거든요.
간호사들과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다른 환자분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요한 군 정말 밝아졌네요. 담당 간호사가 말씀하시자 요한 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새로운 기분이에요. 창밖 서울의 하늘을 보며 요한 군은 점점 수술의 고통보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해요.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닌 자신감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싶었던 거죠. 며칠 뒤면 퇴원이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게 아쉽기도 했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베를린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요한 군은 감사와 이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퇴원날 아침 병실 안은 분주했지만 요한 군의 마음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손지영 선생님이 가져온 두꺼운 서류 봉투 안에는 모든 의무 기록과 검사 결과, 수술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병원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마치 병원을 떠나도 여전히 누군가가 요한 군의 곁을 지켜주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의료진의 따뜻한 마음씨죠. 권지창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상처 부위를 살펴보셨습니다. 형태가 안정적입니다. 붓기도 잘 가라앉고 있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 잘 관리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눈빛 속에는 긴 시간 동안 함께 걸어온 동료 같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선 진짜 가족 같은 마음이었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요한 군이 깊게 인사를 드리자 교수님은 요한 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요한이가 용기 있게 잘 이겨냈어.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면 돼. 짐을 챙기는 동안 그동안 요한 군을 돌봐주신 간호사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러 왔어요. 중환자실에서 밤새 지켜봐 주신 김 간호사님, 매일 상처 소독을 해주신 박 간호사님,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신 이 간호사님. 요한이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 정말 씩씩하게 잘 견뎠구나.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누며 요한 군은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일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환자를 걱정하고 돌봐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병원 1층 로비를 걸어 나올 때 그동안 요한 군을 돌봐주신 의료진들이 모여 작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요한이 건강하게 잘 지내. 독일에서도 화이팅. 그 환한 얼굴들이 눈부셔서 순간 요한 군은 울컥했어요. 17년 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응원의 박수였거든요. 퇴원 후 요한 군은 서울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마주하니 그동안 말로 다 못했던 마음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는 요한 군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져라. 우리 요한이가 이렇게 멋있게 자랐구나. 할아버지는 말없이 요한 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지난 날의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고 해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죠. 며칠 동안 요한 군은 서울 거리를 마음껏 걸었습니다. 명동도 가보고 한강공원도 걸어보고 경복궁도 구경했어요.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려도 더는 귀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대요. 상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조금 어색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자신을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서 요한 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에서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요한 군은 마음속으로 서울에게 약속했어요. 언젠가 성공한 연주자가 되어서 한국의 은혜를 갚으러 돌아오겠다고 말이에요. 이제 베를린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아쉽지만 마음 한쪽에는 이제 시작이라는 설렘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요한 군은 새로운 꿈을 향하여 다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첫날, 집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공기와 향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요한 군의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귀를 가리던 긴 머리카락 대신 짧게 다듬어진 머리 위로 햇빛이 스며드는 감각이 새로웠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요한 군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거울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거울 속에는 정말로 양쪽에 귀가 있는 요한 군이 있었어요. 정말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환하게 웃었다고 해요. 학교에 간 첫날 친구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요한 머리 잘랐네.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요한 군의 귀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한 군이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자 예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요한 군의 곁에 모였거든요. 그 순간 요한 군은 깨달았습니다. 두려움과 숨김이 사라지면 사람과의 거리는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것을요. 요한, 뭔가 달라 보여. 훨씬 밝아졌어. 친구들의 말에 요한 군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응, 좋은 일이 있었거든. 수업 시간에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앞자리에 앉아서 적극적으로 발표도 하고 질문도 했어요. 선생님들도 요한 군의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어요. 요한, 요즘 정말 적극적이구나.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요한 군은 한국의 의료진들이 생각났어요. 수업이 끝난 후 요한 군은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활을 잡으니 한국 병원에서의 시간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수술실의 밝은 불빛, 권지창 교수님의 눈빛, 손지영 선생님의 따뜻한 안내, 그리고 가족들의 눈물. 그 모든 장면이 활끝에 실려 울림으로 번졌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들렸어요.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게 울렸거든요. 며칠 뒤 지역 청소년 음악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이 비추는 순간 요한 군은 더 이상 숨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귀를 드러낸 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자신의 모습에 관객들이 환하게 웃어주었고 그 미소가 요한 군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연주가 끝난 뒤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요한 군은 깊게 인사를 하며 관객들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시선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요한 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고. 그리고 한국과 독일을 잇는 청소년. 음악회를 열어 자신처럼 누군가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그 약속이 요한 군의 새로운 꿈이 되었어요. 단순히 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주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지금 요한 군은 매일 열심히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어요. 독일 최고의 음악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언젠가는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어서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연주회를 열 계획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 희망이 요한 군의 일상과 함께 자라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독일 베를린으로부터 전달된 요한 군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권지창 교수님과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손지영 코디네이터님까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의료진들이에요. 요한 군은 한국 의료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한국과 독일 간의 음악적 국제 교류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 음악회 준비 및 다양한 청소년 문화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받은 의료적 혜택을 자신과 같이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어요. 요한 군처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 관광 강국이 되었어요. 특히 성형외과와 재건외과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나 한국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따뜻한 이야기의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